요구르트 살인. 2025년 4월 경기도 용인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국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부모, 아내, 그리고 두 딸까지 일가족 5명을 모두 살해한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일상적인 간식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섞어 가족들을 잠재운 뒤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사건은 4월 14일 밤에서 15일 새벽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평소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손주와 대화를 나누었고 아내는 다음날 일정을 이야기하며 가족을 챙겼습니다. 두 딸은 공부와 친구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가장은 이미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분말 형태로 만들어둔 수면제를 요구르트와 요플레에 섞어 가족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익숙한 달콤한 맛을 느끼며 그것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족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하나씩 가족의 목을 졸랐습니다. 수면제의 영향으로 몸을 가눌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저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아내, 두 딸 5명 모두가 차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을 걱정한 친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사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과 방마다 숨진 가족들이 발견되었고 범행의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5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는 평범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온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 사업이 실패로 끝나며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시공사와의 갈등, 투자 실패, 그리고 이어진 민사 형사 소송.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법원에서 날아오는 소송 서류는 그의 정신을 잠식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건 몇 달 전부터 눈빛이 흔들리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무언가 단념한 사람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빚은 수십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빚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넘어간다. 그 고통을 물려줄 수는 없다. 차라리 함께 가는 게 낫다. 이 진술은 겉보기에는 가족을 위한다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극단적으로 왜곡된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그는 범행 최소 2주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면제를 구하고 어떻게 음식에 섞을지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언제 실행할지 날짜도 정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범행 후 자살까지 계획했지만 그 부분은 실행하지 못한 채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사건은 페밀러사이드, 즉 가족 몰살형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대체로 경제적 절망, 사회적 고립, 체면, 문제 등이 겹칠 때 나타납니다. 특히 아버지나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가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때 파산을 이유로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 매년 발생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공통점은 내가 죽으면 가족이 더 고통받는다. 그러니 내가 먼저 가족을 데려간다라는 왜곡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자기 책임을 회피한 극단적인 통제 행위에 불과합니다. 계획 범죄라는 점 또한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즉흥적 분노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 끝에 실행된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은 훨씬 더 악질적입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선택권도 심지어 살려달라고 애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이 사건을 더욱 잔혹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그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8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해된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사형은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평생 속죄하게 하는 것이 더 옳다. 이 판결은 즉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5명을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라고? 라는 분노와 무기징역으로 평생 속죄하게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사형제 존폐 논쟁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 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거세집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구르트에 섞인 수면제, 그리고 목 졸린 5명의 가족. 절망과 왜곡된 믿음이 빚어낸 한국 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 아버지는 빚에서 가족을 지킨 것이 아니라 빚보다 먼저 가족을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 사형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무기징역이 옳았을까요? 이것이 요구르트 살인, 용인 일가족 5명 학살 사건의 전말입니다.